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이슈타파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울산 선거판의 긴장감도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은 단순한 지방선거를 넘어서 울산시장 선거에 요동치는 판세와 남구 앞 국회의원 보궐선거라는 대형 변수가 맞물리면서 그야말로 선거의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앞서는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또 무소속 박맹우 후보의 등장으로 보수 분열도 숫자적으로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반면 민주진보 진영은 단일화 논의의 속도를 내고 있고 남구가 보궐선거 대진표까지 윤곽을 드러내면서 울산 전체 판세가 예상보다 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랑 속으로 들어간 울산의 정치 지형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은요, 울산시장 선거 판세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김도겸 후보가 다자구도에서 밀리는 그런 양상도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울산 민심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몇 가지가 나오고 있고 이제 이번 주부터 또 많은 여론조사가 나올 건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6명의 후보거든요. 6명의 후보 가운데 1강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상은 2강, 2중, 2약 이게 2강, 정확할 2중, 것 2약. 같고요. 네. 그게 정확할 것 같고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는 이제 여론조사 꽃에서 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참고로 여론조사 꽃은 이제 그 방송인 김어준 씨와 관련돼 있는 그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네네. 그래서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38.9 1위를 차지했고 여론조사에서 1위, 2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하니까 1위라기보다는 하여튼 앞서가고 있고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29.2 그리고 따라가고 있고 두 후보의 간격 차가 9.7 정도 나거든요. 네네. 그리고 김상욱 후보가 좀 앞서고 있는 건 맞습니다. 주목할 점은 보수 진영의 분열이 좀 더 노골화되고 있다는 거. 무소속 출마한 박명우 후보가 생각보다는 좀 더 나왔거든요. 9.1 정도 나왔으니까.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한 두 자릿수 나와야 되는데 한 자릿수 나왔으니까 좀 작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밖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정도는 많이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한 15%가 박명우 후보를 선택했다. 이런 그 통계치가 나왔으니까 보수 표심이 어느 정도는 갈라진 것으로 확인된 건 맞고요. 네네.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김상욱 후보가 45.8, 김도겸 후보가 34.2, 11.6% 정도.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런 야권 우세 지형이 형성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이 흐름이 이제 앞서서 했던 그 UBC 방송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수치에서는 양자 대결에서 김두겸 후보가 한 2%포인트 앞선 걸로 나오지 네네,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여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보이는데 이런 흐름이 어느 정도 앞으로 또 유지될 것인지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이사님 가장 최근 조사만 놓고 보면요. 야권 우위 흐름이 진보 쪽 흐름이 선명해 보이기는 한데 앞서 발표된 조사에서는 접전 양상도 확인이 됐었고요. 최근 또 어떤 조사에서는 접전, 또 어떤 조사는 격차. 이거 이렇게 최근에 또 여기 말고 또 다른 조사도 또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민중의 소리라는 데서 이제 네네. 매체가 있죠. 인터넷 매체인데 여기서 이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STI에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4월 17일에서 18일.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가장 최근의 조사일 겁니다. 가장 최근의 최근. 조사인데 네. 이 조사에서는 다자구도에서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한 33.5. 네.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현 시장이죠. 시장이 31.0.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가 17.8. 무소속 박명우 후보가 9.5.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네. 조국 혁신당과 미철수 후보는 막 좀 미미하고 한 자릿수 1.4 이러니까 미미한데요. 네네. 민주당, 혁신당, 진보당 지지층, 무당층에게 민주 진보 진영 단일화 후보 가운데 누가 적합하냐 이것도 물어봤거든요. 아, 적합도를. 네. 그러니까 김상욱 후보가 52, 김종훈 후보가 32.6, 조국 혁신당의 황명필 후보가 3.3 이런 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난 데다가 가상 양자 대결을 붙여보니까 김상욱 후보가 42, 42.4,
김두겸 후보가 38.4, 없음이 13.4, 잘 모르겠다가 5.8. 오차 범위 내 정도거든요. 네네. 이거는 좀 다르죠. 앞에 조사하고 좀 다른데 이게 가장 최근 조사입니다. 역시 가상 대결에서 김두겸 후보는 36.3, 김종훈 후보하고 붙여보니까 김종훈 후보는 34.6, 없음이 22.9, 잘 모르겠다 6.2. 여기서는 이제 김종훈 후보하고 김두겸 후보를 붙여보니까 김두겸 후보가 조금 앞서가는 거. 이런 정도거든요. 이 조사는 참고로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 응답률이 7.7입니다. 물론 이 조사도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조금 중요시 봐야 될 게요. 두 조사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박맹호 후보가 다 9%대가 나오고 있네요. 결국 지금 판세를 바꿔놓는 것은 박맹호 변수가 현실화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때는 없던 보수 분열이 이제는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한 잡음이 아니고요. 실제 표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 보이는데, 이번 여론조사 조금만 더 깊게 분석을 해 주시죠. 이번 조사에서 좀 특징적으로 바라봐야 될 거는 역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속 박맹우 후보가 어떤 식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네네. 부분에서 이제 우리 지켜봐야 될 게 보수 진영이 분명히 어느 정도 이탈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15%가 무소속 박명호 후보를 선택했다는 점. 네. 뭐 개혁신당 지지층 가운데 김두겸 45.3, 박맹우 21.5로 표심이 분산됐다는 거.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되고요. 건역별로 보는 것도 조금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김상호 후보 같은 경우는 북구나 울주군, 중구 이런 데서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다는 거. 중구에서도요? 예, 네.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이 높고 울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남구에서는 또 김두겸 후보가 앞섰다는 거. 네네. 그래서 예의 주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조사 내용은 여론조사 꽃에서 한 내용이고요. 이 역시 이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또 동구에서는 김상우 후보와 김종훈 후보가 굉장히 접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네. 연령대로 보면은 40대, 50대에서는 김상우 후보가 강세고, 60대, 70대, 특히 70대에서는 김두겸 후보가 굉장히 강세라는 거.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참고로 이 조사는 18세 이상 남녀 울산 시민 1,100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했고요. 표본 오차가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정도입니다. 네. 자, 이렇게 보수 진영이 흔들리는 사이에 민주 진보 진영은 오히려 단일화 명분을 더 강하게 쌓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후보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건 상징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야권 단일화, 진보 단일화고 해야 되겠죠? 민주 진보 단일화 흐름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범여권의 단일화는 상당히 이제 속도감을 처음에 냈거든요. 네네. 만나자 하니까 바로 만나서 이제 유튜브 중계를 하면서 세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원칙적으로는 단일화 해야 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이제 의견을 모았지만은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역시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당 역시 이제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또 중앙당이 좀 미루는 측면이 있고 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상호 후보가 좀 미루는 측면이 있고 김종훈 후보는 미루지 말고 뭐 여기서 이제 후보들끼리 하면 되지 않느냐. 울산에서 그냥 승부를 보자. 하자. 그런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게 결정하기에는 그 김상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단일화 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단일화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단일화를 굳이 안 해도 승리할 수 있다면. 그런데 이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승리하기가 힘들다는 게 사실 여러 조사 결과도 나와 있고 네네. 또 지금 여러 흐름상으로도 그렇고 보수나 진보, 여야 모두가 같은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어느 쪽이 먼저 단일화를 선점하느냐. 그게 이제 이번 선거의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됐고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됐다. 굉장히 이제 주목거리로 또 올랐다. 이렇게 봐지고요. 네네. 특히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지지나 이런 세가 좀 지금 전국적으로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강한 측면에서 울산에서 어떤 그 범여권 단일화가 빨리 이루어진다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만남을 끝내고 이제 두 번째 만남이 예정돼 있는 상태인데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정도 가서는 어느 구체적인 뭔가가 나와야 될 건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평택 상황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좀 그렇게 단일화 과정이 팍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중앙당의 여러 가지 흐름과 함께 가기 때문에 또 하나 주목할 거는 지금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하고 진보당을 여기 울산 안에서 야권하고 1대1 구도를 만들자 맞습니다. 이렇게 벌써 선점을 치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오케이 하면서도 이걸 뭐라고 뭔가 뚜렷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좀 권한이 없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뭐 속도를 내는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의는 하고 있는데 방식하고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진행형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닌 것 같다. 제가 실제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 사람들하고 이 이야기를 좀 해봐도 그 이제 윗단계 시장 선거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을 아끼거든요. 말을 아낀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자기들의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중앙당이 움직여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결국. 자, 그리고 시장 선거 판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또 하나의 판을 키우는 변수가 바로 남구갑 보궐 선거입니다. 자, 이제는 같은 달 치러지는 쪽으로 사실상 정리가 된 분위기입니다. 현재 대진표 어떻게 짜여지고 있습니까? 지금 남구갑은 뭐 벌써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전략 공천을 했고 영입이 이제 1호로 이제 전태진 변호사를 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고 이제 네. 뭐 남구갑 보궐선거 후보로도 거의 확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빨리 이제 후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도 이제 김상욱 국회의원이 이달 29일 날 이제 사퇴를 한다고 하니까 네, 민주당은 네. 보궐선거 지역의 의원들이 일괄 사퇴를 일괄 사퇴를 한다니까 29일 날 사퇴를 하는 순간 바로 국민의힘은 이제 공관위에서 남구갑 이 부분에 이제 후보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뭐 일주일 안에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실제로 뭐 새로운 인물을 내려꽂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처럼 새로운 인물을 꽂기에는 좀 부담이 많거든요. 여기 사구지구당도 아니고 당협위원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 학선고 서너 배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네. 전태진 변호사가 뭐 이미 확정이 됐는데 네네. 그 선배인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직무대행 이분이 이제 그 남구갑의 국민의힘 그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거의 좀 유리하게 가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뭐 다른 사람들도 거론은 되지만은 역시 이제 그쪽으로 빨리 그 어떤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게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남구갑은 단순한 양자 대결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개혁신당이라는 제3지대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보수 표심이 더 흩어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 이 흐름이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울산의 새로운 정치 변수가 국민의힘 탈락파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반발한 인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개혁신당 쪽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뭐 좀 창당대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뭐 김동칠 전 시의원, 뭐 방인섭 시의원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뭔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의 어떤 그런 정치적 흐름이 울산 전체의 판세를 흐트러뜨릴 정도의 힘이 있느냐, 파워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역시 아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조사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 흐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코 이제 정치적 변수나 이런 게 표심을 흔들거나 이런 게 한다고는 보지 않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남구갑의 그 어떤 보궐선거가
네. 울산 전체 판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크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특히 김상욱 의원이 최근에 이제 모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네네. 무슨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이 남구갑에 좀 큰 인물, 뭔가 정치적으로 큰 인물을 모시고 와서 보궐선거를 치르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솔직히 중량감 있는 사람을. 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김두관 전 의원에게 이야기도 했다. 남구에 한번 나오시라고. 그 김두관 의원도 흔쾌히 좋은 쪽으로 반응을 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구도가 좀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전태진 변호사가 전략공천 되는 건 진짜 자기는 몰랐다. 전혀 몰랐다. 전혀 몰랐다. 모르고 되고 난 다음에 알았다. 울산에 와서 되고 난 다음에 첫 만남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상욱 의원까지 완전히 배제한 채 전략 공천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울산시당 김태선 시당위원장 네. 그리고 이런 쪽에서 움직여서 전략공천 후보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상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기서 좀 재척이 돼 있었다. 이렇게 섭섭한 마음도 들만하네요. 섭섭한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방송에서 외롭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 보면은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걸 정리해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울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면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유리하기 때문에 누구를 꼽아도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젊은 피를 통해 가지고 울산의 정치판을 완전히 젊은 쪽으로 한번 바꿔보겠다. 젊은 바람을 불러 일으키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울산 이번 지선에서 보궐선거 싸움을 예를 들어 변호사 대 변호사 아니면 국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젊은 사람들끼리 어떻게 붙였을 때 시장 선거나 나머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싸움이 점점 흥미진진해진다. 이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이번 울산 선거는 단일화를 통한 확장과 지지층 재결집이 정면으로 맞붙는 구도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보궐선거, 박맹우 완주 여부, 제3지대 변수까지 동시에 얽혀 있는데요. 남은 기간 선거 흐름을 뒤집을 결정적 포인트를 꼽으라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보궐선거 싸움도 상당히 어떤 영향을 미칠 겁니다. 보궐선거가 이제 정말로 이제 울산에서 양쪽 다 새로운 인물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네. 양쪽 다 새로운 인물이 되어서 선거 바람을 어떻게 잡아가느냐도 중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핵심은 확장성과 결집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확장성 부분에서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젊은 후보들을 통해 가지고 중도층의 표심을 어떻게 잡아오느냐 이 싸움일 것이고 네네. 결집력은 역시 이제 분열되어 있는 여나 양쪽 다 분열되어 있는 이런 지금 후보들 싸움을 어떻게 빨리 하나로 결집시켜 가지고 단일 대우를 형성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한 후보로 갈 가능성이 99%라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쪽은 이제 어떤 사람보다는 이념적으로 어떤 쪽이든지 지금 야에 즉 국민의힘에게 지방 정부를 내주면서는 안 된다는 명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게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내부 싸움이 굉장히 첨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봉합하는 게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 않잖아요. 네네.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박맹우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생각하는 정도까지는 안 나왔지만 일정 부분의 어떤 해는 나오고 있거든요. 9%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무되어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실제 취재를 해보셨습니까? 네, 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게 단일화 싸움이 좀 더 버거워지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 흐름이 앞으로 2, 3주 한 1, 2주 동안에 계속 어떻게 가느냐. 예를 들어 박맹우 전 시장의 어떤 그 지지나 이런 기반이 조금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더 내려가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올라간다면 단일화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내려간다면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막판 보수 결집이 일어나서 네네. 단일 대우 쪽으로 간다면 그러면 또 단일화가 좀 쉬워질 수도. 왜냐하면 뭐 시장 선거라는 게 그냥 돈도 들지 않습니까? 비용이 어느 정도 들거든요. 그렇죠. 네. 비용이 드는데다 한 15% 정도의 유효한 득표를 받아야만 선거비 보전을 할 수 있거든요. 10%는 돼야 절반이라도 건질 수 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 그 퍼센테이지가 영 안 나올 것 같다면 이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무소속으로 나온 박명우 전 시장이 이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김상욱 후보가 이제 정말로 29일 날 김상욱 국회의원이 29일 날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시장 선거에 뛰어들었을 때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정말 국회의원도 던지고 시장 선거에 뛰어든다면 정말로 모든 걸 다 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에 떨어지면 국회의원도 잃고 다 잃게 되니까. 그랬을 때 김상욱 후보가 선거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고 김종인 후보와 어떻게 단일화를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과 같은 외곽을 도는 선거운동, 그리고 시당과의 어떤 융합이 안 되는 선거운동을 계속 견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양측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를 봐도 분명히 중도층이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한 20% 정도. 네. 이 중도층을 어떻게 잡고 이탈을 막느냐, 이게 또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중도층이라는 게 대부분 어떤 중도층으로 우리가 분석이 되느냐면 보수의 분열이나 보수의 무기력함 때문에 선거나 정치에 무관심해진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죠. 네. 보수의 등을 돌린 사람들. 보수의 등을 돌리는. 아니면 보수 때문에 정치가 그냥 혐오스럽다는 싫어진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정치를 좀 더 시정에 아니면 지방선거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의 추이,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이번 울산 선거는 단순한 후보 경쟁을 넘어서 각 진영의 전략과 셈법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결국 누가 더 넓게 확장하고 누가 더 단단하게 결집하느냐가 남은 승부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울산시장 선거와 남구 앞 보궐선거는 이제 사실상 하나의 흐름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단일화를 통한 확장을 모색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분열된 지지층을 다시 묶어 세우는 결집 전략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혁신당이라는 제3지대 변수까지 가세를 하면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여야 대결을 넘어서 훨씬 더 복잡한 복합적인 구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6.3 선거는요, 울산 정치의 다음 장면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슈타파는 앞으로도 흔들리는 판세와 그 이면의 흐름을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